몇 시간 동안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안녕하세요. 감동극장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느 손님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도 많은 응원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으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주에 살고 있는 플로라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국적의 비행사인 제스타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플로라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스타 항공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저희 나라의 콴타스 항공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스타 항공은 콴타스 항공의 자회사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이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노선도 다양해졌고 나름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도 보유하고 있는 좋은 항공사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에 만족하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 저희 항공사가 저비용 항공사라고 서비스 품질이 안 좋을 거라고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생각을 느끼시지 않게 저는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승무원이 되고 싶은 계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항공사 지상직 직원으로 근무하셨어서 자연스럽게 저도 공항에 자주 가게 되었었죠. 입국장 내부에는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비행을 위해 예쁜 옷을 입고 335 모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항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릴 적부터 승무원의 꿈을 키워왔고 지금은 꿈에 그리던 객실 안에서 각국의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승무원이 되기 전 저는 관광학을 전공했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승무원의 꿈을 준비했어요.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오시는 손님들과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자주 뵙게 되고 안부를 물으며 알게 된 이른바 단골 손님들이죠. 어떨 때는 친척이나 사촌, 가족이나 옆집 이웃들보다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게가 오픈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었어요. 하루에 5명의 손님도 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저도 일하는 게 눈치가 보였었죠. 사장님도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마 커피숍이 오픈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적자였을 거예요. 그때 서비스 장소에는 손님이 있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서비스 마인드를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과 이야기하다 보니 월세가 밀릴 것 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장님 계좌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와 있다고요. 아는 내용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얼마이길래 그렇게 놀라느냐고 묻자 한 달 월세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사장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건물주분과 가까이 지내는 단골 손님께서 합심해서 돈을 보내셨다고. 그러면서 사장님은 이 가게가 본인의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고 저는 한국인에 대한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건물주라고 하지만 코로나로 다 같이 어려운 시국에 한 달 월세를 선뜻 내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때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잘 모르는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지도 궁금했고 보통 돈이 많은 부자는 돈을 더 아낀다는데 선행을 베풀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또 바쁜 일상에 묻혀 그렇게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흘러 저는 승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는데요. 제스타 항공에서의 승무원 생활은 생각만큼 핑크빛은 아니었습니다. 일이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화려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승무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승객들의 긴급 의료 상황, 기상 문제, 기술적 문제, 안전 문제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시차 조정과 장시간 비행이 주는 육체적인 피로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항상 일하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항공사에서 휴식 시간은 철저하게 제공해줍니다. 체류지에 가서 여행도 할 수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무장님들께서 먼저 같이 여행을 다니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면 혼자 휴식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입사 초반에는 2인 1실을 써야 하기 때문에 선배 룸메이트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쉴 수 없었어요. 제일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기내 캐빈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응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좋았던 분들도 정말 많으시지만 그 중에서는 문화적 차이나 사소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아야 할 문제들이 기내에서 종종 발생되거든요. 그래도 저희 사무장님들은 업무 처리 능력이 좋으셔서 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며 가이드를 늘 해주시죠. 그래도 퀀타스 항공에 있었을 때보다 장거리 비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신체적인 어려움은 많이 줄었네요. 아무튼 세계의 다양한 국적의 고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물론 사람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라별로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 영향 때문일까요? 저희 직원들은 주로 중국 고객과 인도 고객이 핸들링하기 조금 어려운 편이었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중국 국적의 고객과 유독 안 좋았던 경험이 많았어요. 저희 항공사는 저비용 항공사이기 때문에 특정 노선에는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은 가능한데 유료이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타며 기내식이 제공된다고 알고 있기에 혼동되실 수 있죠. 다른 국적의 손님들은 미리 알고 예약을 하시거나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편인데 중국 고객의 경우는 설명을 해드려도 듣지 않으시거나 오히려 라면이나 누들 같은 거 프리로 달라고 언성이나 화를 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내식이 제공되는 노선도 물론 있는데요. 입맛이 맞지 않다며 계속해서 다른 음식을 요청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승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도 큰 스트레스로 느껴졌지만 고객들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이런 경험들은 제가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승객들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속에서 깊은 도전과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참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특히 중국 고객이에요. 가끔 보면 이해를 떠나서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갖고 저희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 비행에서 일었던 일이었어요. 아마도 장거리 노선 비행 중에 있었던 일로 기억하고요. 그 객실 내에는 거의 만석이었고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앉아 계셨었어요. 객실 안 승객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승객들이 휴식을 취하던 중 한 중년의 중국 남성 승객이 본인의 좌석을 최대한 뒤로 눕히는 거예요. 그러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승객의 다리가 의자와 심각하게 붙는 상황이 되었죠. 그 여성 승객은 어렵게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이 불편한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여성 승객은 남성 승객을 찾아가 제발 좌석을 조금만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몇 시간 동안 참아보려고 했는데 몇 시간 동안이나 좁은 공간에 오래 앉아 있어서 많이 불편해요.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그 여성 승객은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리고 저 역시도 승객 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역시 중국 남성 승객에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으나 그러자 중국 남성 승객은 나도 편하게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나도 권리가 있지. 왜 나만 불편하게 가야 해? 라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본 다른 승객도 이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면서 일은 더 커졌죠. 또 다른 승객은 앞자리 남성 승객에게 왜 본인만 편하려고 하죠? 우리도 다 불편한데 참고 가는 거라고 하며 항의를 했어요. 저는 빠르게 중재에 나섰고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히 뒷좌석 여성 승객에게 비즈니스 클래스에 비어 있어서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다행스럽게도 자리를 이동시켜드리며 겨우 상황을 종료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긴 하지만 중국 승객들은 상호 존중과 이해에 대한 교육을 정말 받지 않았나 봐 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정말 꾸준하게 중국 승객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소란을 피우죠. 그런데 중국 승객들의 이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탑승 고객 리스트를 살펴볼 때 중국 승객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인상이 찌푸려지더라고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일은 정말 일도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주니어 승무원일 때였던 일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로 기억해요. 한 30대 후반 정도 보이는 중국인 남성이었고 항공권을 예매할 때 와인도 주문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와인 페어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죠. 주류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분인가 혼자 생각이 들었었죠. 주문한 와인의 양이 많지는 않아서 와인을 달라고 해서 바로 준비해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분은 영어도 곧잘해서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이기 때문에 기내에서 와인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아서 사전에 구매 신청을 하거나 저희 카트를 통해서 유료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죠. 물론 카드 결제로 진행할 수 있고요. 아무튼 비행이 절반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그 중국인 남성은 술에 조금 취해 있었던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저희를 호출해서 와인을 구매해서 마시더라고요. 여러 잔의 와인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와인을 주문하더라고요. 술을 잘 마시더라도 기내에서는 더 술에 취하기 쉬운데 많이 마시더라고요.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사무장님께 보고드린 후 그 승객에게 좋을 거라고 주문을 거절했죠. 그런데 술을 더 이상 받지 못하자 역시나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승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피해를 볼까봐 떨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더 오르는지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죠. 그래서 저희 승무원팀은 직접 그 승객을 직접 대면했고 매우 침착하게 접근했으며 제스타 항공의 기내 안전 규정과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죠. 최악의 경우에는 비상 착륙을 하고 경찰에게 인도를 해야 하는 상황도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중국 고객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줬어요. 그러자 중국 승객은 자신의 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점점 더 흥분하여 통제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뜻밖의 영웅이 나타나 주셨죠. 이름도 기억이 나요. 박상필 승객이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은 한국의 소방관이셨고 Fire Australia Conference and Trade Show를 보러 호주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상필 소방관님께서는 일상에서 위험 상황을 다루는 전문가이시고 한국의 특수부대 U 어디라고 출신이셔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해 훈련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상필 소방관과 저희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소방관께서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술에 취한 중국인 승객과 직접 대면했고 비상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중국인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내의 조용한 부분으로 이동시켰고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은 소방관님과 협력해서 안전벨트로 중국인 승객을 고정시켰고 안정시키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중국인 승객을 만나고 싶지 않았었던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사실 박상필 소방관님께서 중국인 승객을 제압해주시는 과정에서 한국의 소방관분들은 멋지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대해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와서 더 용감한 것 같다는 사무장님의 말에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궁금하더군요. 긴급 상황에서 침착하고 용감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는데 소방관으로서 리더십과 비상 상황에서의 차분함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항공사는 저비용 항공사라 퀀타스 항공과 같은 회사긴 하지만 많은 게 퀀타스 항공과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비용 항공사는 공항 사용료 때문에 아침이나 늦은 밤에 비행이 잡히고요. 제일 중요한 비행기 연착이나 출발 지연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시는 승객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또 다양한 승객들이 있다 보니 문제도 자주 발생하죠. 그리고 비행이 지연되는 것은 항공 여행 중 가장 흔하지만 승객과 승무원에게 큰 부담이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평소였으면 출발 지연 문제가 지연이 잘 안 되는 비행 노선이었는데 문제가 생기는 날에는 예외 없이 문제가 발생하죠.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탑승 절차가 거의 끝나갈 때쯤 갑자기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비행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내 방송을 담당하고 있던 터라 출발 지연에 대해 안내 방송을 했죠. 방송을 하고 나서 기내 안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긴 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일본 여성 승객 한 분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시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이 여성 승객은 처음부터 매우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셨죠. 기내 방송을 마치자마자 저한테 걸어오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미리 하다 보면 않는 거죠? 지금 저는 매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비행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 알아요? 당신들은 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항공사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싸구려 항공사라고 비난을 하면서 정시성이 중요한 일본 문화에서는 이런 지연이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주변 승객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불평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승객들도 그런 행동에 불편함을 느꼈고 그 과도한 반응에 당황해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죠. 저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사과하며 긴장된 상황을 친척이나 위해 무료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기내 분위기가 조용하고 결국 기술팀이 문제를 해결하고 비행기는 금방 출발할 수는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적인 고도에 올라가고 평화로운 듯 저희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있었는데요. 아까 그 일본 여성 승객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시더군요. 일본 여성 승객은 제 중요한 시간이 빼앗겼으니 갑자기 비즈니스석으로라도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승객은 게다가 본인이 항공사의 VIP 고객이며 이전 비행에서도 비슷한 상황의 불편을 겪었고 이번에 또 지연되었다면서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지연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를 꼭 받아야 하겠다고 저에게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무장님은 보상 정책을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고 저희는 또한 비즈니스석이 이미 만석이라는 사실을 전달했지만 이 설명은 화난 일본 여성 승객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승객들의 주목을 받으며 따가운 시선을 느꼈는지 목소리는 가라앉았지만 계속해서 저희를 호출해서 그 여성 주변에 앉은 승객들이 쉴 수 없도록 방해를 했죠. 이때 한국인 승객은 출발 지연 소식을 듣고도 차분한 모습을 보여서 깜짝 놀랐죠. 중년의 한국인 남성은 이 상황을 동행했던 가족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다고 하네. 안전을 위해서니까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중요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너무 감사했죠. 그분 옆에 계신 젊은 여성 승객분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맞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승무원분들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 당연히 이해해야 하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여성 승객분은 제가 음료를 드릴 때 승무원 생활하기 힘드시죠? 저희는 다 이해하니 너무 미안해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찌나 힘이 되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이 두 반응을 지켜보면서 일본 문화가 오히려 예의를 더 중요시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인차가 있는 것인지 국민성이 변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한국 승객들보다 더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일본에 대해 실망했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비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보여주셔서 한국의 문화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아르바이트할 때 월세를 내주시던 한국인 건물주분이 떠오르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이 많은 한국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기억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비행을 하는데 생리통으로 배가 너무 아팠었던 적이 있었어요. 보통 진통제 한두 알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그날은 진통제로도 통증이 안 잡히고 식은땀까지 났습니다. 동료 승무원 중 한국인이 있는데 제게 안색이 너무 안 좋다며 병원 진료를 권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기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 거절하자 공항 안에 좋은 병원이 있다고 알려줘서 같이 병원으로 갔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한편으로 병원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깨끗하고 친절하신 병원 직원들 덕분에 긴장을 풀면서 들어갔죠.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장염이었는데요. 주사와 약을 처방받고 금세 나았습니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많이 아프더라도 병원은 잘 안 가고 간단한 약을 먹으면서 버티곤 하는데요. 한국의 공항 내에 병원이 있다니 너무 신기했어요. 규모도 크고 근무하시는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보통 병원에 가면 예약을 하고 가도 대기 시간이 무척 길고 응급실에서도 의사를 만나려면 몇 시간씩 있어야 하는데요. 그 사이에 증상은 더 악화되곤 하죠. 몸도 아픈데 얼마나 대기를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진료도 볼 수 있었어요. 빠른 의료 서비스도 신기했는데 진료비가 정말 저렴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 의료 서비스를 받고 청구된 금액이 맞나요? 이렇게 선진화된 병원에 와서 친절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한국인들이 내심 부러웠었고, 아팠던 게 나아지자 공항과 병원이 이렇게 좋은데 도시는 얼마나 더 멋진 곳일까 하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몸이 아파서 호텔에서 푹 쉬었고, 다음 날 컨디션을 회복한 후 서울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서울에 가서 있었던 일하는 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반한, 서울에 반한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호주에 살고 계신 플로라님의 사연을 보시기 편하게 재구성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